몇 시간 뭐였죠? 물이랑 묽은 용액의 성질. 아, 그쵸. 묽은 용액의 성질. 자, 이거를 묽은 용액의 총괄성. 총괄성이라고 합니다. 총괄성. 뭐 있었지? 공통적인 성질이라는 거죠, 그죠? 묽은 용액의 공통적인 성질. 자, 어떤 성질이 있었죠? 선. 자, 끓는 점? 끓는 점 자, 끓는 점 내림이죠. 내림인가? 내림이요? 끓는 점 내림. 오리? 자, 뭐가 있으면 어느 점에? 어느 점 끓는 점이 아니고 소리 잘못했어요. 어느 점 내림? 제일 처음에 나온 게 끓는 점이 아니고 뭐였죠? 증기압이죠, 증기압. 그죠? 소리. 증기압. 제일 처음에 나왔던 얘기가 증기압이죠, 그죠? 증기압 내림. 잘못 사는 자, 증기압 내림. 증기압 내림. 여기서 자, 증기압은 이제 어떤 용액의 증기압은 어떻게 정의됐죠? 용액의 증기압은 뭘로 정의됐죠? 아니잖아. 자, 용매의 매랑 몰 분율 곱하기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이죠. 자,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에 용매의 몰 분율만큼이 용액의 증기압이 되더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죠? 요거 잘 생각해야 돼요. 자, 그래서 결론. 그래서 여기서 막 수식이 여러 가지 막 나왔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점점점 여기서 출발이야. 얘가 출발이야. 출발해서 띠띠띠 이렇게 수식이 나와서 결론. 증기압 내림. 증기압이 얼마나 내리냐? 델타 P죠, 그죠? 증기압 내림. 얼마나 내려? 델타 P는 용질의 몰 분율 곱하기 용매의 증기압이었어요. 오케이. 그죠? 요거 요런 문장들 잘 보고 수식 잘 보고 뭘 의미하는지 자꾸 생각해야 돼요. 자, 증기압 내림 다음 뭘 했죠? 끓는 점 오름. 끓는 점 오름. 두 번째. 자, 끓는 점 오름. 자, 끓는 점 오름. 자, 끓는 점 오름. 끓는 점 오름은 어떻게 했죠? 델타 TB죠, 그죠? TB는 자, KB. 자, 끓는 점 오름 상수 곱하기 몰랄농도. 그죠? 몰랄농도였어요, 그죠?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몰랄농도라는 게 뭐였죠? 질량분의 뭐의 질량이야? 용매의 네, 질량이었어요. 양질의 몰수. 자, 용매의 질량. 질량 단위는 킬로그램이었어요, 그죠? 자, 분의 용질의 몰수였어요. 용질의 몰수 이렇게 쓸게요. 자, 결과만 우리 정리하는 겁니다. 결과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점 내림이었죠. 어느 점 내림. 자, 델타 TF. 자, 어느 점 내림은 몰랄 내림 상수 KF 곱하기 몰랄 농도였어요. 자, 여기서 자, KB. 자, 몰랄 오름 상수와 몰랄 내림 상수. 얘는 뭐에 의해서 결정됐어요? 걔는 용질의 몰수랑 용매의 질량. 오름 자, 얘는 그렇죠. 용질과 관련이 없었어요, 그죠? 용질과 관련은 없고 얘는 용매의 성질이었어요. 자, 용매마다 달랐어요. 얘는 용매의 순수한 성질이었어요. 그 물은 얼마다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지? 물은 얼마야?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끓는 점 오름 어느 점 내림 하고 또 뭐 했죠? 삼투압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삼투압. 자, 삼투압 공식이 뭐였죠? 델타 C 곱하기 파이는 CRT. 델타 CRT. 자, 농도 차이라는 의미죠, 그죠? 그냥 CRT 해도 돼요. 순수한 용매가 있다면. 자, 여기서 파이는 뭐예요? 압력이에요, 압력. 맞죠. 압력이에요, 그렇죠? 자, 압력입니다. 이렇게 되고, 자, 여기서 이제 여기서 C가 뭐죠? 몰 농도예요. 자, 몰 농도. C라고 나왔지만 얘는 대문자 M으로 쓴 게 원래 맞죠, 그죠? 그렇죠, 맞아요. 자, 얘는 뭐죠? 몰 농도 뭐죠? 용액의 부피예요, 그죠? 자, 용액의 부피 단위가 리터 단위예요, 얘. 리터 단위. 밀리리터 나오면 1000분의 1을 해줘야 돼요. 자,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예요. 자, 용질의 몰수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시험에 날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죠? 자, 증기압 내림. 자, 증기압 내림. 얘 갖고는 증기압 내림 갖고는 잘 안 하지만 끓는 점 오름 어느 점 내림 삼투압. 자, 얘를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뭘로 물어본다? 분자량 물어본다. 분자량 물어본다 그랬죠, 그죠? 분자량. 자, 분자량 어떻게 했죠? 용질의 그렇죠.
용질의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이니까, 그렇죠? 분자량분의 질량이니까 질량에 대한 어떤 이제 실험치를 주고, 그죠? 나머지 막 끓는 점 몇 도씩 올랐어. 그리고 뭐 몰랄 오름 상수는 얼마야 이렇게 딱 줘놓고, 자 얘를 가지고 정리하면, 분자량분의 질량이니까 분자량 값은 자 어떻게 되죠? 나머지 넘기면 되죠. 자 용매의 질량, 그렇죠? 용매 질량. 자 용매의 질량분의 근데 여기 킬로그램 단위입니다. 자 분의 뭐예요? 용질의 질량이죠. 그죠. 양 곱하기 n분의 1 이렇게 하면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몰랄 농도 이제 요 분자량을 구하라 라고 했을 때 요런 식으로 얘를 도입해서 정리하면 된다 이거죠, 그죠?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이니까, 자 여기서 분자량, 두 번째 상황에서 분자량이 얼마냐? 자 분자량이 얼마냐? 그러면 용액의 부피분의, 자 용액의 부피분의, 자 용액의 부피분의, 자 용질의 질량이야. 자 그러니까 뭐가 나와? 밀도가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지? 용질의 질량,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질량, 그러니까 분자량 이쪽 넘어갔으니까 자 곱하기 몰농도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근데 얘는 뭐야? 밀도잖아. 이게 밀도잖아, 그죠? 그래서 밀도 값이 주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오케이. 자 삼투압도 마찬가지로, 그죠? 삼투압도, 자 삼투압을 이용해서 얘가 몰농도니까, 그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여기 얘 이 값이 지금 이거죠, 그죠? 이 값이 얘예요, 얘, 그죠? 얘를 해가지고 삼투압 가지고 분자량 구하는 거, 분자량 구하는 걸로 질문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그래프, 자 어떤 그래프가 있어요? 그 삼중점 그래프. 그죠, 삼중점 그래프. 보통 이제 물 갖고 많이 하죠, 물 갖고, 그죠? 자 물입니다. 물. 뒤로 꺾여 있으면 뭐. 오케이. 자 요렇게 그쵸? 요렇게 꺾여. 요렇게 있으면 이산화탄소고, 자 어떻게 있으면 뒤로 요렇게 꺾여 있으면 물이에요, 그죠? 물이에요. 자 그래서 얘 지울게요. 물 갖고 얘기를 많이 하니까. 자 그래서 얘가 이제 증기압곡선이고, 얘가 이제 고체, 액체, 기체가 되는 거죠, 그죠? 기체가 됩니다. X축이 온도고 Y축이 압력입니다. 자 얘가 이제 대기압이죠. 대기압 1기압입니다. 자 대기압과 증기압곡선이 만나는 온도를 뭐라고 한다고? 기준 끓는 점, 그죠? 기준 끓는 점이라고 합니다. 자 보일링 포인트, 기준 끓는 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융해곡선과 대기압이 만나는 점을 뭐라고 한다고? 안녕하세요. 기준 어는 점. 기준 어는 점. 현재방이 앉았습니다. 자 오케이. 자 얘가 자 프리징 포인트, 그죠? 기준 어는 점이라고 합니다. 자 기준 끓는 점, 1기압일 때.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 자 묽은 용액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하는데. 평행 이동한다고? 자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 삼중점이 승하곡선을 따라 내려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삼중점이 승하곡선을 따라 이렇게 내려와서, 자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자 끓는 점은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그죠? 어는 점은 내려간다.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죠? 시험에 나온 그래프니까 외우라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을 다시 재점검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뭐 대부분 답을 한 사람은 저번 시간 복습 잘한 거고, 그죠? 자 대부분 답을 못한 사람들은 다시 하세요. 학기 중에 있으니까. 그래요. 뭐 기회는 또 있긴 하죠. 기회는 또 있긴 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엔탈피와 열압 반응식 정리 다 했죠? 네. 자 아니면은 저기 유튜브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고, 자 용민준이 싫어하는 거 제가 봤어요. 용민준이 싫어하는 두 거 번 봤어요. 누르지 마시고 한 번만 누르시고,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뭐 가족여행 갔다고 몇 명 얘기했는데, 용민준이 그 채널 관심 없음 이런 거 눌러요. 자 엔탈피, 자 엔탈피가 뭐죠? 엔탈피가 엔탈피는 뭐 같이 나는 건 맞는데 둘이 같은 건 아니에요. 에너지예요. 어떤 물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
근데 그 물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그래서- 물질의 에너지 뭐야? 운동 에너지도 있고, 위치 에너지도 있고, 핵 에너지도 있고, 그 안에 질량에 있는 델타 MC의 제곱도 있고 다 있어요. 저도 그런 그걸 다 구할 수가 없어요. 차이는 그렇죠? 있다. 그치. 차이는 그래서 있다. 엔탈피를 대표하는 문자는 H예요. 동의하는 말. H. 자, H는 우리가 구할 수 없어요.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뭘 한다? H의 변화는 구할 수 있어요. 이걸 델타 H라고 해요. 자,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자, 이걸로 구해요. 열화학 반응식으로 구한다는 거죠. 열화학 반응식으로 엔탈피의 변화를 구할 수 있어요. 엔탈피 자체는 못 구해요. 엔탈피 변화. 어떻게?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메테인. 자, 가스죠, 그죠? 자, 플러스. 자, 산소. 가스입니다. 자, 그럼 얘가 뭐가 나와요? 이산화탄소. CO2. 가스와 H2O. 자, H2O, 리퀴드. 그죠? 이런 상온에서 실험하니까, 그죠? 인정합니다. 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 개수를 맞춰줘야죠. 요 개수 맞춰주면 2하고 여기다 2를 써주면 되죠. 그죠? 오케이. 자, 이렇게 반응을 하면, 자, CH4와 O2가 어떻게 돼야 돼요? 얘네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사라져요. 얘네들, 얘가 어떻게 이렇게 돼요? 얘가 어떻게 이렇게 돼요? 합쳐져서 왜 합쳐져요? 일단 뭘 해야 돼요? 일단 분해가 돼야 되잖아. 일단 분해를 해야 자, 일단, 자, 메테인만 그릴게요. 자, 메테인 이렇게 결합되어 있어요. 무슨 결합이죠? 모국성. 공유결합이죠. 그죠? 공유결합. 공유결합. 자, 공유결합이 끊어져요. 자, 이 결합이 끊어질 때 어떻게 해야 끊어져요? 에너지를 가해야 돼요. 방출이 아니에요. 흡수예요. 에너지를 강제로 뜯어내는 거잖아요. 그죠? 네. 얘가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요. 흡수. 그렇죠? 흡수해야 돼요. 그럼 떨어졌겠죠? 네. 자, 떨어진 얘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결합을 하는 거야. 산소와. 재결합을 하는 거죠. 와 대박. 자, 이렇게 결합을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방출. 방출이 돼요. 자, 방출돼요. 자, 물론 흡수하는 에너지가 더 많냐, 방출하는 에너지가 더 많냐에 따라 이 반응 전체 값이 흡열일 수 있고 발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인정합니다. 자, 이렇게 반응하면 뭐가 이동한다고? 열이 나온다고. 그렇죠? 열. 나온다. 자, 열이 방출한다. 자, 이 열은 왜 발생한 거야?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에너지가 변했기 때문이야. 보존을 자, 해야 에너지는 보존돼야 되니까. 반응물의 에너지에서 생성물의 에너지로 에너지 값이 변했다는 거야. 그치? 자, 그 변한 값을 뭐라고 한다고? 반응열이라고 해. 자, 반응열. 자, 얘가 반응열이라고 하고, 이 반응열로부터 얘가 H 값이, 자, H1과 H2 이 차이 값을 뭐라고 한다? 델타 H라고 한다. 자, 이 반응열은 뭘로 구할 수 있다? 나오는 거는 우리가 주변에 이제 여기다가 열량계, 그쵸? 온도계. 반응시켜서 여기다 물 넣고 온도계를 딱 꽂아 놓으면 뭐다? Q는 CM 델타 T로 측정할 수 있다는 거지. 자, CM 델타 T로 얘를 측정해. 자, 그러면 이 엔탈피 변화를 이 Q로부터 알아낼 수 있다는 거야. 이거 CM 델타 T가 뭐예요? 엎드려. 저는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알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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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지만 얘가 C가 비열입니다. 비열. 똑깍지요.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면 똑같지. Q는 시멘트 뭐 이런 거죠, 그죠? 꼭지 에버지. 됐어요? 다 정리했죠? 네. 자, 이거예요. 자, 이걸 배우는 겁니다. 이걸 배우는 겁니다, 지금. 자, 그렇게 해서 에너지 변화를 배우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에너지 변화를 배우겠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반응 엔탈피. 자, 다 똑같은 얘기야. 반응 엔탈피. 자, 뭐야? 엔탈피 변화. 엔탈피 변화. 자, 반응 엔탈피 변화. 이게 다 뭐야? 델타 H다. 자, 이 델타 H가 뭐다? 우리가 Q로부터 측정한다. 이거는 반응열이라고 한다. 자, 반응할 때 발생하는 열로부터 엔탈피 변화 또는 반응 엔탈피를 측정한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발열 반응, 열을 방출하는 반응. 자, 발열 반응 메테인 연소할 때 방금 했죠, 그렇죠? 산과 연계 중화 반응, 철이 부식될 때. 자, 식불의 가열, 산화칼슘 기억나죠? 1학년 때 배웠던 거, 산화칼슘, 그죠? 기억 안 나? 고체 연료라고 했잖아. 여러분 뭐 여학생들 아닌데 남학생들은 군대 가면 여러분 뭐 산악행군 하면서 자, 여러분 뭐 전투식량을 먹으면서 할 겁니다. 자, 손달로 철가루의 산소. 자, 얘가 발열. 자, 흡열, 열을 흡수하는 거죠. 자, 제빵소다. 제빵소다 뭐죠? 화학 반응식. 화학식 뭐야? 제빵소다. 아니, 이거 중학교 때부터 나오는 거라고. 자, NaHCO3. 몰라 이거? 탄산수소 나트륨? 아 알죠. 그걸 누가 몰라요? 그렇게 왜 대답을 안 해?
식초가 뭐예요? 얘가 제발 식초가 뭐예요? 식초가 뭐예요? 아세트산 CH4OH. 네, 저렇게 하고 올려다니는. 자, 오케이. 아, 막지. 볼게요. 저렇게 하고. 자, 얘가 흡열 반응. 자, 탄산수소 나트륨 얘 자체가 뭐예요? 발열 반응. 자, 얘가 이제 열분해라고 나옵니다. 그죠? 열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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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합성. 9분의. 광합성. 전기분해. 자, 전기분해. 이런 것처럼 어떤 에너지 분해, 에너지 합성 이렇게 나오면 뭐야? 그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죠? 그렇죠. 그건 무조건 흡열이라는 거야, 그죠? 그렇죠. 뭐 분해, 뭐 이렇게 하면 뭐 무조건 흡열이라는 거야. 그 에너지를 가해야지 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야. 덜. 자, 질산 암모늄 나오면 흡열이에요, 그죠? 네. 자, 광합성 흡열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냉각작용. 자, 열을 흡수하면 주변의 온도는 떨어지죠, 그죠? 네. 오케이, 됐습니다. 자, 반응 엔탈피. 자, 엔탈피. 자, 정의니까 잘 기억해야죠.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열을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까닭은 물질이 가진 에너지 양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물질의 특정 온도와 압력에서 가지는 고유한 에너지 값을 엔탈피라고 한다. 자, 뭐라고? 어떤 물질의 고유한 에너지 값을 엔탈피라고 한다. 그죠? 네. 자, 특정 온도와 압력에서 가지는 고유한 에너지 값. 그죠? 자, 엔탈피. 물질은 원자 내부의 핵과 전자, 에너지, 원자 사이의 결합, 분자 운동에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어. 그 많은 에너지를 우린 다 계산할 수 없어. 그죠? 근데 에너지가 있다는 건 알아. 자, 반응 엔탈피. 물질 자체 엔탈피는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 측정이 안 돼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물과 생성물의 엔탈피 변화를 구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식 기억해야 되는 거. 우리는 델타 H를 구할 수 있어요. 생성물의 엔탈피에서 반응물. 자, 항상 변화 델타 이거죠. 델타. 그죠? 얘가 뭐야? 변화량이라는 의미죠. 항상 뭐예요? 나중값에서 처음값을 뺍니다. 그죠? 요게 들어가면 다 항상 이렇게 계산했죠. 그죠? 나중값에서 처음값을 빼요. 생성물에서 반응물을 빼요. 그러면 변화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나오면 자, 생성물에서 반응물 빼면 뭐야? 마이너스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값은 떨어졌다는 얘기야. 그지? 자, 이렇게 되면 생성물에서 반응물을 빼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값이 나와요. 플러스 값은 뭐야? 에너지가 올라갔다는 얘기야. 그죠? 플러스는 올라가는 방향으로 변했다. 마이너스는 내려가는 방향으로 변했다. 오케이. 자, 그럼 발열 반응을 볼게요. 열이 방출돼요. 자, 열이 방출되려면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그 물질의 엔탈피가 감소해야지. 감소한 엔탈피가 밖으로 빠져나와요. 왜? 총 에너지는 보존되기 때문에. 그죠? 오케이. 자, 발열 반응. 그래서 결론. 발열 반응의 델타 H는 0보다 작아요. 반응물의 에너지가 감소해야지 열이 밖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죠? 자, 흡열 반응. 자, 흡열 반응은 델타 H 값이 양수여야 돼요. 자, 그 물질의 에너지가 높아졌다는 얘기는 주위로부터 열을 흡수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오케이?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됐죠? 예. 열화학 반응식. 자, 이 열화학 엔탈피에 대한 의미를 이제 알았죠, 그죠? 알았죠? 열화학 반응식. 어떤 화학 반응의 반응 엔탈피를 알면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관계나 열의 출입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화학 반응식의 반응 엔탈피를 함께 나타낸다. 자, 볼게요. 자, 이거죠? 이렇게 나타낸다. 그렇죠? 이렇게. 자, 메테인. 아까 한 거네, 그죠? 메테인, 가스. 자, 산소, 가스. 이산탄소, 가스. 자, 물, 리퀴드. 그죠? 이렇게. 자, 그리고 옆에 뭐? 델타 H는 마이너스 890.5kJ. 자, 이게 무슨 얘기죠? 저만큼 빠져나갔다. 요 반응이 일어나면 요만큼의 열 에너지가 방출된다. 왜? 이 물질의 엔탈피가 이렇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두 번 일어나면 델타 H 값이 얼마일까? 다르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 얘를 2라고 이렇게 썼어.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2 뭐. 자, 곱하기 2배가 되겠죠. 맞아요. 2배가 돼요. 반응이 2배 많이 일어났다는 얘기잖아. 그럼 2배 많이 일어났으니까 2배 많이 에너지가 방출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거죠, 그죠? 오케이, 그런 겁니다. 자, 열화학 반응식. 자, 항상 뭘 써줘야 돼? 이제 기차나도 이제 상태를 다 써줘야 돼요. 왜? 상태마다 에너지 값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죠? 다르기 때문에 지금 에너지를 따져야 돼요. 자, 이제 요게 25도씨 일기압이 이제 표준 상태. 그죠? 표준 상태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실험실의 상태에서 실험을 하는 겁니다. 자, 탄산칼슘을 자 열분해하면 산화칼슘 더하기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델타 H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이만큼을 흡수했다라는 얘기죠. 흡열 반응. 자, 오케이. 자, 요게 이제 한 5년 전에 뭐라고? 이거 5년 전에 뭐라 그랬어요? 자, 한 5년 전에 연대 화학과 논술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를 딱 줘요. 자, 이런 내용을 딱 줘요. 자, 이제 논술 연습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를 딱 줘요. 자, 그래놓고 뭐 많이 많아 뭐 어쩌고 뭐 언어 영역처럼 글을 잔뜩 썼어. 자, 그래서 뭐 생태계가 어떻고 뭐 환경 오염이 어떻고 뭐 어떻고 하는데 우리는 에너지를 써야 되고 막 이렇게 나와. 자, 그래놓고 이 데이터를 딱 주고 다음 중 뭘 쓰는 게 가장 좋냐? 환경 오염, 그렇죠? 자, 환경 오염과 에너지 효율의 에너지 효율성에 가장 적합한 순서대로 찾아보시오.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자, 해봐요. 자, 뭐가 환경 오염과 에너지 효율적으로 가장 좋은 반응일까요? CO2가 나오면 안 되나? 아, 그렇죠. 일단 CO2가, 그렇죠. 우리 CO2 때문에 문제였잖아. 그죠? 그렇지. 아, 그럼 일단 수소야. 그죠? 수소 연료전지. 일단 수소야. 수소. 얘는 뭐가? 천연가스. 그렇죠. 이산탄소가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얘는 청정 에너지원이에요. 그죠? 가장 좋다. 청정 에너지원이다. 자, 그 다음에 밑에는 다 탄화수소 물질이니까 뭐가 이산탄소가 나와요. 그럼 이 밑에 거는 순위는 어떻게 결정할까? 개수? 활성화 에너지 개수로 해야 되나? 그런 거? 개수도 개수인데 개수가 뭐야? 그것도 봐야 되는 거야. 얼마나 에너지가 나오는지 봐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걸 고려하려면 어떤 결과를 어떻게 서술해야 돼? 어떻게 서술해? 자, 해볼게. 에탄올을 연소시켜서 이산화탄소 2개가 나오고 이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얘기야. 2개 적어 보면은 하나로 그렇죠. 나눠서. 그러면 얘는 2개 나오는데 이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된다. 얘를 얘는 16개가 나오는데 이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야. 얘는 1개가 나오는데 이만큼의 에너지가 방출하는 거야. 그럼 뭐라고 설명하면 돼? 한 자, 개당, 에탄올은 네, 자, 한 1개당 2분의 마이너스 1366.8 킬로줄이니까 자, 얘는 얼마다? 683.4. 자, 이산화탄소 하나 발생할 때마다 이만큼의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얘는 16으로 나눠줘요. 16. 그렇지? 16으로 나눠줘서 얘가 뭐 16 얼마 나와요? 6 정도 나오겠죠. 그죠? 600. 자, 600kJ, 600kJ 정도. 자, 이산탄소 하나 하는데 600. 자, 얘는 얼마예요? 하나니까 이거 바로 800이죠. 그죠? 890. 자, 그래서 에탄올은 이산화탄소 하나 발생하는데 684. 자, 휘발유는 하나 발생하는데 600kJ. 자, 천연가스는 하나 발생하는데 890. 그러니까 가장 에너지 효율적인 건 뭐야? 890이지. 그죠? 그래서 얘가 천연가스가 2등. 자, 휘발유가 꼴찌죠. 그죠? 자, 얘가 자, 에탄올이 2로 나누면 얼마야? 얘는 16으로 나눠요. 16. 얘가 더 크다고. 걔가 더 크다. 얘가 더 커요. 그래서 에탄올. 얘가 에탄올 연소시키는 게 이게 뭐죠? 이게 에탄올 연소시키는 게 알코올 연소. 이제 휘발유, 천연가스, 에탄올. 그래서 천연가스 최고고 에탄올은 바이오 에너지에서 만드는 거죠. 그죠? 바이오 에너지 해가지고. 자, 그래요.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는 지식을 이제 논술을 하면서 요게 관련된 이 수식을 써면서 설명을 이렇게 쭉쭉 이어나가는 겁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됐어요. 지금 분자량으로 나. 자, 열화학 반응식을 나타낼 때 유의할 점. 열화학 반응식에 온도와 압력을 함께 표시해야 됩니다. 그렇죠?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엔탈피 변화값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별말 없으면 뭐야? 25도씨 일기압. 25도씨 일기압이 언제야? 실험실이야. 그죠? 실험실의 온도와 압력이에요. 별말 없으면. 자, 물질의 상태는 어떻다? 자, 3개? 4개? 4개. 자, S, 솔리드. 자, 액체, 리퀴드. 기체, 게스. 수용액 뭐죠? AQ? 아쿠아 좋아요. 아쿠아. A커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수소와 산소와 반응해서 자, 이렇게 돼요. 자, 수소와 산소가 있는데 이만큼 나왔대. 그러면 수소와 산소. 자, H2와 2분의 1 O2. 자, 저 가스죠, 가스에서 자, 물, 고체. 자, 고체 얼음이 되는데 H2O. 자, 291.6이래. 야, 얘가 요까지가 291.6이래. 요렇게 표로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물이 되는데, 자, 얘가 물이 돼요. 자, 물이 돼요. 야, 리퀴드야, 리퀴드. L만 쓸게요.
자, 얘가 요만큼이래. 285.8이래. 자, 그 다음에 가스. 자, 가스가 되는데 241.8이래.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화학 반응식이 다 똑같은데 뭐가 달라? 자, 생성물의 상태가 다르죠, 그죠? 상태가 다르니까 상태 자체가 에너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엔탈피 변화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당연히 고체가 에너지가 제일 낮고 액체가 높고 기체가 제일 높아요. 그죠? 이럴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이런 에너지 차이. 자, 그리고 에너지가 높은 물질일수록 어떻다고 표현합니까? 에너지가 높을수록 에너지가 높으면 불안정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불안정한 물질. 에너지가 낮을수록 뭐다? 안정한 물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안정한 물질. 불안정하면은 뭐다? 에너지가 방출돼서 뭐 폭발할 수 있다는 거야. 그지? 안정한 물질은 에너지가 방출할 일이 거의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 요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됐죠? 됐습니다. 다음. 자, 같은 화학 반응이다. 아까 한 얘기네. 같은 화학 반응이라도 반응 개수에 따라 어떻게 된다? 양이 달라진다. 자, H2 2분의 1 O2 H2O. 얘는 2분의 1. 요런 거 표현 본 적 없죠, 그죠? 말도 안 됩니다. 얘는 왜 2분의 1을 썼을까요? 왜 이분의 일이야? 왜 2분의 1을 썼을까요? 자, 생성물을 1몰로 만들기 위한 거예요. 자, 얘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 뒤에 나와요. 자, 얘가 생성 엔탈피라고 합니다. 생성 엔탈피. 생태피. 자, 생성 엔탈피. 델타 HF. 자, 표준이면 제로를 씁니다. 델타 HF로. 표준 생성 엔탈피라고 합니다. 이거의 정의가 뭐냐면 생성물 1몰을 만드는데 가장 안정한 혼원소 물질로부터 1몰을 만들 때의 반응열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정의를 쓰기 위해서 이거 반응식 2분의 1이 될 수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정상 반응식으로 쓰면 어떻게 돼요? 2를 써줘야 되죠, 그죠? 개수의 2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엔탈피가 어떻게 돼요? 2배 증가. 2배 증가죠. 양면에 이거 펴고. 반응이 2배 되면 에너지가 2배 많이 나오겠지, 그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자, 만약에 이거에 역반응을 썼다. 자, 정반응이 마이너스야. 발열이야. 역반응은 당연히 흡열이겠지. 흡열이 똑같은 그죠? 자, 얘가 똑같은 건데 뭐야? 자, 얘가 이렇게 갔어. 자, 이렇게 가서 발열이야. 이렇게 가면 똑같은 만큼 흡열이겠지, 그지? 그렇죠. 자, 역반응은 절대값은 같고 부호는 반대다. 됐습니다. 크림이 안에 자, 다 어떤 물질이 특정 온도와 압력에서 가지는 고유한 에너지를 뭐라고 한다고? 자, 어떤 물질에 이거는 정의를 외워야 된다고 했어요. 온도와 압력이 가지는 고유한 에너지를 뭐라고 한다고? 엔탈피. 자, 얘를 H라고 합니다. H. 그냥 H. 자, 그냥 엔탈피는 H예요. 자,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엔탈피 크기를 비교하고 각각 반응의 엔탈피를 부호를 쓰죠. 자, 발열 반응은 자, 누가 더 커요? 생성물이 더 커요? 반응물이 더 커요? 반응물이 더 크니까 마이너스. 자, 반응물보다 생성물이 더 작아요, 그죠? 자, 그럼 델타 H가 0보다 작아지는 겁니다. 내려가니까 에너지가, 그죠? 자, 흡열 반응은 뭐예요? 흡열 반응은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엔탈피가 더 커요. 자,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죠. 위로 올라가니까 흡수해야 돼요. 흡수하면 엔탈피 변화는 커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인정합니다. 오케이. 자, 요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문제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질문합니다. 자, OX 표시하시오. 자, 화학 반응식의 반응 엔탈피를 함께 나타낸다. 맞아요? 네. 맞죠, 그쵸? 자, 화학 반응식 이렇게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뭐야? 델타 H는 얼마?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화학 반응식, 열화학 반응식. 자, 열화 반응이 자, 물질의 상태를 표시해야 됩니다. 상태에 따라 자, 표시해야 됩니다. 왜? 상태에 따라 에너지값이 다르니까. 인정합니다. 같은 화학 반응이면 화학 반응식의 개수에 관계없이 같아요? 아니요, 아니에요. 개수에 비례해요. 그죠? 비례하죠. 개수에 비례해요. 오케이. 자, 해보세요. 직접 해보세요. 열합 반응식을 써보세요. 아이스크림. 아니라고. 아이스크림 하나 안 됐다고. 어려운 문제를 그거 말하면 안 돼. 어려운 문제 어려운 문제를 풀고 싶다. 어려운 문제 풀고 싶어요. X 플러스 O2가 자, 뭐가 되는 거예요? 2NO가 된다. 자, 2NO가 된다. 자, 열합 반응 다 써보세요. 근데 이게 가스랑 용은 일단 몇 배인가?
아니 쓰고 봐. 아 근데 이게 가스인지 아닌지는 그냥 아니 질소계 산소. 느낌 상하는 거예요. 자 별말 없으면 얼마나 그랬어요? 그냥 가스. 25도씨 기압이에요. 별말 없으면 실험실의 온도예요. 그럼 실험실의 온도의 질소, 산소 기체이죠. 이산화질소 기체입니다. 자, 다 적었죠? 자,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냥 될까? 오케이. 자, 됐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자, 심화. 심화. 자, 심화는 간단하게 설명만 할게요. 이거 델타 U. 실린더. 피스톤. 이거 뭐죠? 일단 유가 뭐였더라? 이거 뭐였죠? 이거 어디서 봤죠? 이거 물리학 연력학 일법칙. 그쵸? 야, 자, 연력학 일법칙. 자, 연력학 일법칙이 뭐죠? 윤선 아저씨가 만든. 연력학 일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신발도 아닙니다. 보존 게 아니야?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무슨 뭐?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자, 에너지 보존 법칙이고 얘 어떻게 한다? Q는 델타 U 플러스 W. 자, Q가 흡수한 열량이죠, 그죠? 자, 흡수한 열 에너지야. 흡수한 열 에너지. 자, 델타 U가 뭐였죠? 내부 에너지. 내부 에너지인데 기체 에너지야, 그죠? 네. 저 실린더 안에 위치 같이 에너지는 기체 없다. 에너지는 위치 운동 에너지가 에너지와 없다. 위치 에너지가 있는데 이상 기체일 때 위치 에너지를 무시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 그죠? 델타 U는 내부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고, 자, 얘는 내부 에너지를 얘기하고 얘는 운동 에너지이며 이거는 결국 뭐다? 온도다 라고 얘기했죠, 그죠? 이건 절대 온도입니다. 자, W는 뭐죠? P 델타 V. 그렇죠? 자, 피스톤에 있는 이 기체가 E를 해서 얘를 밀어넣는 게 P 델타 V 값이다 이 얘기죠. 자, 화학에서 쓰는 열역학 법칙이랑 얘랑 약간 차이가 있죠, 그죠? 약간 차이가 있어요. 부호 차이가 있어요. 부호는 뭐예요? 마이너스. 어디? 자,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거냐 나가는 거냐 이 방향이에요, 그죠? 방향을 좀 다르게 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학에 쓰는 연력학 일법칙이랑 부호가 약간 다르다.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바꿔서 써도 상관없는 거죠, 근데. 그냥 Q는 그걸 써도 상관이 없죠, 원래.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정의해줘야죠. 방향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지금 따로 처음 쓸 때 상관없어요. 이렇게 쓰잖아. 흡수한 열 에너지를 Q라고 하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흡수할 때가 플러스인 거야. 그러면 방출할 땐 마이너스라고 써야 돼, 그죠? 그런 거예요.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케이, 엔탈피 변화. 자, 얘 이제 다음 일정한 압력에서 일어나는 두 과정이다. 자, 물을 떨어뜨린 나무판 위에 삼각 플라스크를 올려놓고 질산 암모늄 나왔어. 이거 무슨 반응이야? 이거 암모늄 나오면 흡열이에요. 흡열입니다. 꽉쥐. 수나마리움. 자, 여기에 놓고 물을 뿌린 다음에 자, 여기에 자, 나무 판자떼기에다가 물을 뿌려요. 자, 물을 뿌리고 여기 삼각 플라스크를 이렇게 올려놓고, 그죠? 자, 여기 질산암모늄 수산화바리움을 넣고 반응시키면 얘가 달라붙더라 이거죠. 왜 달라붙은 거죠? 얼어서. 그렇죠? 왜 얼었죠? 흡열해서. 열 흡수해서 얼었다 이거죠. 자, 알루미늄 가루 산화철을 혼합하면 테르믹 반응이라는 게 일어나고 2500도씩 강한 열을 발생하면서 자, 철이 생성되었다. 자, 발열이죠. 자, 가는 열을 흡수하는 흡열입니다. 자, 나가 일어날 때 개의 엔탈피는 증가해요? 아니죠. 개의 엔탈피가 감소. 여기서 개가 뭐예요? 자, 그 반응하는 물질. 반응 자체가 개예요. 자, 개를 나중에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시스템. 얘가 개예요. 태양계. 네. 자, 얘는 이제 화학 반응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야. 오벌계. 자, 이거 바깥쪽을 뭐라고 해요? 주위라고 해요. 주위. 주위라고 해요. 자, 그럼 개의 에너지가 높아지면 자, 주위에서 열을 흡수한 거죠. 네. 개의 에너지가 낮아지면 주위로 에너지를 방출한 겁니다. 이런 개념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자, 반응 엔탈피 부호는 가에서 흡열이면 반응 엔탈피 플러스, 발열이면 마이너스. 맞죠,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3번 됐죠. 자, 어려운 문제 한번 볼까요, 쌤? 자, 우리 어려운 문제를 낼 만큼 배우질 않았어요. 1등급 도전 문제. 다 그냥 개념 문제예요. 부자연은 근데 다 풀 수 있었어. 구자님이 다 풀어가지고 부자연은 이미 끝까지 다 풀었던데. 특급 때. 오케이. 부자연 진짜. 자, 여기 뭐 어렵지 않기 때문에 특급 띠 몸 중요한 강민이 형 특급 안 났어. 거의 뭐 꽉쥐. 특급 값이 특급 꽉쥐. 특박. 자, 그러면은 요 도전 문제. 자, 7번, 8번. 자, 7번, 8번. 자, 맞추면 아이스크림. 오예. 몇 명째? 4개예요. 자,
일단 맞추세요. 아, 맞추고 맞추고요. 얘기하세요. 간만에 남자들이 진짜 짜. 맞춰. 자나 문제를 맞추라고. 자, 7번 8번 풀어보세요. 자, 답이 있는 걸로 푸지 마시고, 자, 새로 준 거 답이 없는 걸로 푸세요. 이게 답 있어요. 답 없어요. 답 있어요. 여기 답이 있는데 여기 아니, 아니 근데 저건 답 없는데. 구자연이 답이 없다. 최은재. 자, 빨리 푸세요. 최은지. 반드시 가야겠지. 자, 저 방금 배운 거를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딱 보니까 5번. 삼진은 안 맞았어. 플러스가 흡열이야. 계산기 샷 써도요? 아니요? 아니 극한기를 하라는데 왜 하세요? 멕시코를 왜? 자, 하세요. 웨이도 잠시만요. 자, 하세요. 8번 하세요. 7번 8번. 8번도 하세요. 나랑 나랑 8번까지 다 했으니까 8번, 7번, 8번 두 개 동시에 하세요. 다 했습니다. 자, 뭐 이 정도 풀면 그 앞에 있는 거 다 풀 수 있겠죠? 그렇겠죠. 4로 나눠야 되는 거 아닐까? 사로 나는 자, 다 했나요? 다 보면은 다 보는 순간 아이스면 끝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다 풀었어요. 아니 다 풀든 말든 답을 확인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안 볼게요. 당연한 제가 아이스크림 당연한 걸 얘기가 왜 아니라. 맞지 이거? 아 꽉쥐 수준. 아안 봤잖아. 아, 확실히 격 떨어진다. 이런 개새끼 쓰레기. 아니 당연한 거 아니야. 부정행위를 보는 순간 당연히 그거는 다 취소되는 겁니다. 안 봤어요. 이래서 제고들이란. 세부가 감히. 자, 됐죠? 돈이 그렇게 가는 자, 거야. 30초. 아니 정보가 몇 명인데 지금 시작아. 나랑 8대1 해야 되는 거야. 이것이 맞는 거 같아. 너팔 때리기 수 있냐고. 뭐 아니야. 다 들어와. 기억을 진짜로? 그렇네. 딱 보니까 2번 5번이네. 2번, 5번이요? 아니요. 맞아요. 5번이 수업됐네. 2번 5번입니다. 아니지 않을까? 아무리 봐도 2번 5번. 아니에요. 아니야 2번 5번이라. 맞는 거 같아요. 꽉쥐 없애버린다. 이건 뭐가 아니지 않을까? 맞는 거 넌 같은데. 그러면은 딴 거 해. 난 2번 5번. 내려봐. 혼자 딴 거 해. 와, 또 친지야. 자, 그치, 그러면 또 최은재야. 자, 몇 번? 자, 2번, 5번이라는 사람이 있고 2번, 2번, 3번이라는 팀이 있고 2 5야 2 5. 쌤 민혁이 혼자 3번이고요. 자, 민혁이 혼자 3번 저 그러죠. 민혁이가 이거 혼자 음해예요. 3번이에요. 민혁이 혼자 3번이에요. 이거 다 음해예요. 다 했어요? 네. 다 했습니까? 이게 이거잖아. 이거 해야 되는 거. 생각될 때도 자, 그래서 뭐야? 2번, 5번이 2번, 3번이야. 2번 5번이요. 2번 5번이라고? 예예예. 자, 볼게요, 그럼. 크다. 자, 7번. 일기압. 자, 칼륨. 고체 칼륨이죠, 얘는. 자, 기체예요. 그렇죠? 기체예요. 얘는 가스죠. 예. 자, 얘가 BR2. 요렇게 표현한 거랑 요렇게 표현한 거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냥 반응물 1. 자, 요렇게 하면은 뭐예요? 원자란 얘기죠, 원자, 그죠? 아, 네. 원자란 얘기입니다. 요렇게 됐다. 자, 이해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고체 K와 칼륨과 브로민 BR2 리퀴드. 자, 여기 얘죠.
네. 자, 얘가 반응해서 KBR 이렇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생성하는 반응은 흡열이다. 내려갔으니까 발열이죠, 그죠? 네. 자, 엔탈피 변화가 델타 H가 0보다 작아. 내려갔으니까 발열이에요. 발열. 자, K 가스 1몰. 요거죠. 얘 얘기하는 겁니다. K 가스 1몰. 자, BR 가스 1몰. 그쵸? 얘가 반응을 해서 얘가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되는 거죠. 네. 자, 1몰이 생성될 때 반응 엔탈피는 자, A 플러스 B에 마이너스를 한 것이다. 그렇겠죠, 그죠? 네. 자, 이 간격인데, 자, 얘가 발열이니까 마이너스 값이에요. 오케이. 자, K 2몰이, 자, K 고체 2몰, 얘 2몰이, 자, BR2와 반응하여 KBR 2가 되었다. 그럼 이 반응에 딱 2배가 됐다는 얘기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출입하는 에너지는 얼마라고 해야 돼요? 2B라고 해야 돼요, 그죠? 네. 에너지는 계속, 그죠? 반응에 비례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2번, 니은. 자, 됐습니다. 8번. 다음은 25도씨 1기압의 4가지 반응입니다. 열화학 반응식. 딱 보니까 얘는 뿔뿔뿔. 자, 델타 H가 0보다 크면 뭐예요? 흡열이에요. 흡열. 그쵸? 흡열이에요. 자, 얘만 발열이네요. 0보다 작아요. 자, 올라가면 흡열, 내려가면 발열이 돼야 됩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 흡열 반응은 3개이다. 그렇죠. 흡열 반응 3개입니다. 자, 반응물의 엔탈피의 합이 생성물의 엔탈피의 합보다 큰 것은 한 가지다. 자, 반응. 자, 생성물이 있어요. 반응물의 엔탈피의 합이, 자, 반응물의 엔탈피 합이 생성물의 엔탈피 합보다 큰 거. 자, 이거 뭐야? 그거 발열 반응을 발열 얘기하는 반응. 거죠. 자, 요거는 에너지 차이, 발열 반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발열 반응은 한 가지다.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자, 반응 엔탈피의 크기, 절대값은 자, 암모니아 NH3 3몰이 반응해서 N2H4 어디 있어요? 얘네 그죠? 자, 암모니아가 N2H4 2몰과 H2 2몰 이 반응 생성될 때 그러면 이 다 반응식의 2배라는 얘기죠, 그죠? 네. 다 반응식의 2배. 예. 자, 다 반응식의 2배 하면 얼마예요? 187.6 곱하기 2죠, 그죠? 그 375.2. 375.2가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자, 메탄올. 자, 메탄올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라식이에요. 자, 2분의 1몰. 2분의 1. 라식인데 얘는 2몰일 때야. 그러면 2분의 1이면 4분의 1배죠, 그죠? 4분의 1배야. 나머지도 다 4분의 1배. 산소 반응에서 이산화탄소 2분의 1. 물 1몰이 생성되었다. 오케이. 자, 4분의 1 반응이네요. 4분의 1. 자, 그러면 4분의 1이니까 얘가 얼마예요? 1452.8을 4로 나눠야 돼요. 363.2가 되네요, 그죠? 네, 네. 자,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네, 그죠? 맞아요. 자, 그래서 생성될 때보다 크다. 맞네요. 네. 그죠? 맞습니다. 자, 얘는 363.2, 얘가 375.2. 그러니까 5번이네요, 그죠? 예. 5번입니다. 이지하다. 오케이, 2번, 5번.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헬스 법칙. 그러면 자, 잠시 크림. 쉬었다가. 좀 김연지랑 자, 다음. 자, 헬스 법칙. 진맥. 자, 헬스 법칙 하도록 할게요. 신나는 매우. 자, 헬스 법칙. 자, 등산할 때 정상에 오르는 경로는 여러 가지 있지만 산의 높이는 일정하듯이 화학 반응도 여러 가지 경로로 일어날 수 있지만 반응 엔탈피의 총합은 일정하다. 이를 헬스 법칙이라고 한다. 여러분들 그 위치 에너지 알죠? 위치 에너지 개념. 위치. 자, 물리 여러분 다 했죠? 아는 사람 있구나. 자,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는 자, 얘가 이렇게 올라가든 이렇게 올라가든 똑같이. 이렇게 올라가든 수직으로 올라가든 자, 위치 에너지는 경로와 관련이 없습니다. 자, 경로 관련 없이 얘와 얘의 연직 에너지 차이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이거죠, 그죠? 오케이. 자, 얘 똑같습니다. 같은 개념이야. 자,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자,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물의 종류, 상태, 자, 생성물의 종류, 상태. 자, 얘가 이제 에너지를 결정하죠. 얘만 같으면 경로에 관계없이 총합은 일정하다. 얘를 헬스 법칙이라고 한다. 헬스 법칙. 자, 중화 반응의 헬스 법칙. 자, 경로, 화학 반응식이 이렇게 있죠. 자, 수산화나트륨을 먼저 물에 녹여서, 자, 고체 수산화나트륨을 물에 녹여서, 자,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만들고,
자, 이 수산화탄 수용액을 염산 수용액에 반응을 시켜서 자, 방출하는 이 델타 H1과 델타 H2의 합. 그렇죠? 자, 얘는 고체 수산나트륨을 염산에 직접 담궈서 바로 중화 반응이 일어나는 델타 H3. 자, 얘와 얘는 어떻다? 같다. 같다라는 게 헬스의 법칙입니다. 헬스의 법칙 볼게요. 자, 얘는 뭘 했다? 먼저 물에 녹여서 녹인 거를 염산과 반응해서 반응이 일어난 거죠. 자, 얘는 그냥 바로 반응한 거죠. 처음 상태와 나중 상태가 똑같잖아. 어떤 경로를 타든 값은 똑같다. 이게 헬스의 법칙입니다. 자, 이걸 어디다 쓰냐? 자, 이걸 어디다 쓰냐? 자, 이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내가 자, 탄소. 자, 내가 흑연이 있어요. 자, 얘를 산소와 반응시키려고 해요. 산소와 반응시키려고 해요. 자, 그래서 얘가 일산화탄소가 되는 이 엔탈피 변화 값을 구하려고 해요. 근데 이게 실험적으로 안 됩니다. 왜 안 되게? 그거가 탄소가 산소만 하나 1대1로 딱 반응하게 못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산화탄소가 완전 반응하려는 이런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된 상태에 딱 못 멈춰요. 자, 이 성질 때문에. 그러니까 실험적으로 불가능해.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면 이거는 가능하다는 얘기지. 바꿔놓고 이게 가능해. 그죠? 얘가 델타 H1. 자, 얘를 완전 연소시켜. 자, 두 번째. 일산화탄소를 연소시켜. 얘를 델타 H2야. 자, 그러면 이 델타 H 값은 델타 H1에서 델타 H2를 빼면 되지. 그치? 왜? 처음과 나중이 똑같으면 경로와 관계없이 똑같은 헬스의 법칙 때문에. 그치? 그래서 실험으로 불가능한 이 엔탈피 변화 값도 헬스의 법칙으로 구할 수 있더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다음은 질소가 산화되어 이산화질소가 되는 열화 반응이다. 자, 질소가 산화되어서 이산화질소가 되는데 X. 몰라. 자, 몰라. 그쵸? 이산화질소예요. 자, 얘는 두 단계로 일어날 수 있다. 질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일산화질소. 일산화질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이산화질소. 자, 그러면 X는 뭐예요? 자, 얘가 시작이고 얘가 끝이죠. 얘가 출발이죠. 그죠? 얘가 반응물이에요. 자, 얘가 뭐예요? 생성물이죠. 그죠? 생성물입니다. 자, 그러면 1단계가 일어나고 2단계가 일어나면 돼요. 그죠? 얘와 얘를 합하면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얼마예요? 66 kJ. 자,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걸 푸는 방법은 자, 방금 배운 것처럼 뭘 하면 자, 얘가 이제 N2 자, N2 플러스 EO2 자, 둘 다 이제 가스죠. 가스. 자, 그 다음에 얘가 ENO2 자, ENO2가 있는데 ENO2가 요 사이에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얘가 ENO2가 요렇게 있어요. 자, 얘가 ENO2야. ENO2 자, 여기가 델타 HX야. X야. 자, 근데 뭐가 있냐? N2O2가 ENO 182. 얘가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네, 그죠? 자, 플러스니까 올라갔어요. 자, 얘가 이제 ENO가 되는 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얘가 델타 H1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산소와 반응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 자, 이렇게 내려가는 게 116이에요. 그쵸? 델타 H2예요. 그쵸? 오케이. 자, 그래서 델타 H1, 델타 H2 자, 요거를 합해버리면 뭐다? 요 차이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죠? 요렇게 해도 되고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자, 뭐가 있냐면 이 나와 있는 반응식을 조합을 해서 자, 우리의 목표 반응식을 만들면 돼요. 자, 어떻게 하면 되냐? 자, 단계 1 N2O2가 이제 반응물로 있어요. 이걸 확인해. 반응물로 있네. 정반응. 자, 얘는 없어요. 근데 얘가 생성물로 있네. 정반응. 그러면 이 반응과 이 반응을 합해버립니다. 자, 이 반응을 합해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합하면 ENO가 양쪽에 있으니까 얘가 약분이 돼요. 그죠? 약분 이제 수학처럼 하는 겁니다. 그냥 N2 플러스 EO2가 뭐다? ENO다. ENO2. 자, 얘와 얘를 합했으니까 얘와 얘를 합하면 된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그냥 그렇죠? 그냥 냅다 수학처럼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되고 헬스의 법칙을 이용해도 돼요. 근데 그래프를 얘를 그리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그죠?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헬스의 법칙. 자, 헬스의 법칙 왜 쓴다고? 직접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더라 이거죠. 그죠? 자, 그래서 밑에 나옵니다. 자, 일산화탄소를 이렇게 반응하는 거를 얘가 실험으로 구할 수가 없어. 자, 실험으로 구할 수가 없으니까 자, 얘가 요렇게 떨어진 거에 자, 여기서 요렇게 떨어진 거 얘와 얘의 차이값으로 얘를 구한다는 거죠. 그죠? 얘와 얘의 차이값이야.
자 그러면은 얘는 얘가 마이너스 R을 내려갔으니까 마이너스 393.5 얘가 마이너스 393.5예요. 자 얘가 내려갔으니까 마이너스 283이에요. 방향 잘 봐야 돼요. 방향. 자 그러니까 얘에서 얘를 빼줘야 돼요. 그죠? 자 이 방향에서 이 방향을 빼줘야 돼요. 그럼 만약에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고 플러스 283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얘와 얘를 더해줘야 돼요. 플러스면 위로 간 거예요? 플러스면 위로 가면 플러스잖아. 엔탈피 변화가 상승하는 거잖아. 이렇게 합치면은 그죠? 그러니까 벡터 계산 아니잖아. 그죠? 벡터 계산처럼 하면 돼. 벡터 계산. 아래로 내려갔고 위로 올라갔어. 그러면 얘와 얘를 합하면 뭐가 된다? 이 값이 되는 거죠. 그죠? 오케이. 자, 이게 헷갈리면 어떻게 하라고? 이게 헷갈리면 아까처럼 그냥 여기 수학처럼 수학식을 쓰면 돼요. 자, 반응물. 자, 얘가 반응물에 있어. 반응물. 얘가 반응물이야. 자, 얘가 생성물에 있어. 자, 생성물에 있어. 자, 1식과 2식을 더하면 얘가 나오겠네. 얘가 없어지면서 1식과 2식을 더하면 얘가 나오겠네. 그럼 얘 더하기 얘는 얘다. 이렇게 쓰면 돼요. 그렇죠? 얘 더하기 얘는 x 마이너스 283은 마이너스 393.5다. 자, 이렇게 구해도 돼요. 오케이. 문제 풀 때는 그러면 문제 풀 때는 이게 더 쉬운 경우도 많아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있죠. 자, 이렇게 경로를 가지고 수식 계산을 하든가, 경로를 따져서 수식 계산을 하든가, 자, 여기 헤스의 법칙을 이용해서, 자, 요 벡터 계산을 하든가, 그렇죠? 자, 훈련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반응이 일어날 때 그 델타 H를 어떻게 구했냐? 델타 H 어떻게 구했다고? 그 물질의 엔탈피 변화를 어떻게 구해? 자, 출입하는 열을 측정해서 구했다는 거지, 그지? 네. 자, 여기서 엔탈피 변화를 어떻게 구해? 엔탈피 변화할 때 열이 빠져나온 걸 측정했다는 겁니다. 그쵸? 이게 뭐다? 열량계라고 합니다. 열량계 중에 여기 스타이로폼으로 되어 있는 간이 열량계가 있어요. 간이 열량계. 자, 여기에 뭐가 있냐? 그쵸? 여기에 이제 일단 어떤 이렇게 화학반을 시켜요. 메테인. 자, 얘를 연소시켜요. 자, 연소시키면 얘가 엔탈피 변화가 있으면 열이 방출될 거 아니야? 이 열을 누가 흡수한다고? 물이 흡수한다고. 물이. 자, 물이 흡수하면 Q는 CM 델타 T. 자, 물이 흡수한 물의 비열 얼마죠? 1이죠. 물의 질량 재면 되죠. 그리고 온도 변화, 온도에 꽂았잖아. 그렇지? 온도 변화를 재면 뭐다? 얘가 흡수한 열량을 구할 수 있다는 거. 근데 말처럼 이제 간이 열량계라는 의미가 뭐야? 간이 완벽하지 않다. 그건 뭐야? 오차가 좀 심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열을 잴 수 있는데 오차 좀 심해요. 자, 그래서 Q는 CM 델타 T. Q가 뭐라고? 이동하는 열 에너지, 열량. 자, 열량. 자, 이게 결국 뭐가 된다? 델타 H 값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엔탈피 변화 값이 된다는 거야. 자, C는 비열이죠. 그죠? 비열. 비열. 자, M은 질량. 질량. 자, 델타 T는 온도 변화입니다. 온도 변화. 그렇구나. 자, 통열량계. 자, 간이는 너무 열 손실이 크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통열량계 여기 있습니다. 자, 통열량계. 자, 우리나라 말로 봄배 열량계라고. 네, 봄배 열량계라고 하고. 자, 봄배 열량계 원래가 이제 밤 열량계입니다. 밤. 자, 뭐죠? 봄배 열량계 뭐죠? 봄배? 폭탄입니다. 폭탄. 그죠? 폭탄입니다. 자, 어떻게 얘를 완전히 밀폐시키는 겁니다. 자, 완전히 밀폐를 시켜서 요 안에서 시료를 넣고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자, 얘가 이제 뭐예요? 강철 용기, 그렇죠? 강철통이에요. 강철통, 그죠? 그래서 용접을 해놓고 여기에 뭐야? 반응을 시켜서 여기서 빠져나가는 열량을 이 통과 이 물이 다 최대한 다 흡수하게 만든 거예요. 완벽하게 밀폐를 시켰기 때문에 얘 뭐야? 터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밤열량계. 자, 가끔 이게 터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죠? 그래서 자, 어느 대학교에서 연구실 한동이 날아갔다. 이건 한 동이 날아가자고요? 자, 오케이. 자, 됐습니다. 자, 연소 시 발생한 열량. 얘 잽니다. 자, 뭘 재면 돼요? 물이 흡수한 열량. 근데 여기는 물 말고 뭐도 있어요? 이 통 자체도 있잖아, 그지? 자, 이 통 자체의 열량. 자, 여기서 Q는 CM 델타 T야. 자, 통이 흡수한 열량은 자, 통의 비열 곱하기 통의 질량 곱하기 자, 통의 온도 변화야. 자, 통의 온도 변화야. 근데 얘 C 하나 썼네. 이거 무슨 얘기지? 자, 이게 뭘까? 얘는 비열 곱하기 질량이잖아. 그죠? 얘 비열 곱하기 질량이야. 자, 그러면 결국 온도 변화를 일으키는 건 열량이야. 자, 그러면 온도 변화 때 온도 변화를 일으키는 열량은 뭐에 영향을 받아? 비열과 질량에 영향을 받는다고. 자, 그래서 비열이 크고 질량이 큰 물질일수록 뭐야? 온도 변화가 작아. 그걸 다른 말로 용량이 크다라고 얘기해. 견딜 수 있는 열에 대한 용량.
열 용량이 크다. 그래서 대문자 C를 써요. 자, 이 대문자 C가 열 용량이라는 의미예요. 문자씨 열량. capacity 알잖아, 그죠? 자, 열 용량이면 보이자. 자, 얘가 비열 곱하기 질량이야. 대문자 C가 소문자 C 곱하기 M이에요. 자, 열 용량은 비열 곱하기 질량. 그래서 요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똑같은 얘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예제를 봅시다. 예제를 봅시다. 자, 예제를 볼게요. 자, 간이열량계 25도씨 0.5몰 농도 염산 50g과 25도씨 0.5몰 농도 수산칼륨 50g. 중화 반응이네. 자, 용액의 온도가 28도씨였다. 자, 얼마죠? 델타 T는 3이네, 그죠? 델타 T는 3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염산에서 이렇게 돼서 반응 엔탈피를 구하시오. 델타 H는 구해. 자, 이 반응 엔탈피는 자, 뭐죠? 열이죠, 열. 그쵸? 열. 자, 얘는 이제 열로 측정하는 거야. 그 열은 CM 델타 T야, 그죠? 자, C가 얼마죠? C가 비열 알려줬죠. 용액의 비열을 4.2라고 하자. 4.2. 자, 전체 질량 얼마죠? 50g, 50g, 100g이네. 100g이에요. 100g. 자, 온도 변화 얼마죠? 3이었죠. 3. 3. 그럼 얼마죠? 4, 3, 12, 3, 2, 6. 자, 곱하기 100이죠. 그러면 1260. 줄이죠. 얘 단위가 줄로 나왔네, 그죠? 1260줄. 자, 그래요. 아니면 잠깐만. 얘 질량이 맞잖아. 50g, 50g. 최고가 30kg. 근데 다른 거 델타 H 반응 엔탈피. 모든 용액의 비열은 이렇게 밀도 왜 나왔지? 간이 열량계의 몰농도 50g과 0.5몰 농도 50g을 넣어 반응시켰더니만 최고 온도가 28도씨였다. 오케이. 이를 이용해서 염산, 중화 반응을 해서 염화칼슘과 물의 반응 엔탈피를 구하시오. 모든 용액의 비열 C값 4.2 넣었죠. 밀도는 1이고, 오케이. 밀도는 1이고, 질량. 용액의 질량인데, 잠깐만, 용액의 질량. 용액의 질량이니까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액의 질량이니까, 용질의 질량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 잠깐만. 그럼 용질의 질량을 빼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요 50g에는 A커스라서 뭐가 있어요? 물과 용질이 있죠, 그죠? 용질이 있는데. 얘도 50g이니까 여기에 물과 용질이 있네. 용질만 이거 계산해야 여기까지 계산해야 되네, 그죠? 자, 그래서 질량이 있어요. 그러면 몰 농도도 있죠. 몰수는 몰 농도 곱하기 부피죠. 그렇죠? 자, 용질의 몰수는 몰 농도 곱하기 부피니까 0.55. 자, 그러면은 50g이니까 얘 밀도 값이 이것 때문에 나왔네, 그죠? 자, 50g이야. 자, 근데 부피는 1g/ml니까 50g이면 몇 ml야? 50ml라는 거지, 그지?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야. 1g일 때 1ml, 1ml일 때 1g이라는 얘기니까 50ml야. 좋아, 50ml. 자, 그러니까 0.5 곱하기 50이니까 0.05야. 그죠? 우리는 여기 몰 농도의 부피를 리터 단위로 쓰잖아. 네. 맞아요? 자, 그러면은 얘는 얼마가 돼요? 0.05. 0.025 몰. 0.025 몰. 자, 얘도 수산칼륨도 이제 값이 똑같으니까 0.025 몰이겠죠, 그죠? 네. 0.025 몰이에요. 0.025 몰. 근데 저거 방금 계산한 건 근데 이제 1몰일 때 계산한 거라고. 잠깐만. 근데 이걸 몰 계산을 하면은 잠깐만. 뭐가 문제지? 답점이 밀도 있다. 다시 간이열량. 뭐가 잘못됐냐? 이걸 계산할 필요가 없네. 네. 왜냐면 얘가 뭐가 잘못됐냐면 질량을. 그렇죠. 얘가 0. 몇 몰이냐? 얘는 지금 1몰일 때의 델타 H를 구하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1몰이 아니잖아. 네. 자, 이 몰수가 0.025몰이잖아. 네. 자, 그러면 1몰일 때 하면은 얼마가 돼요? 곱하기 곱하기 40 하면 1몰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발생한 이 열량에 곱하기 40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 그죠? 네. 1몰일 때가. 자, 그러면 곱하기 40 하면 얼마예요? 맞아. 4, 48, 644, 5, 50 우영 4 50 4 4, 0 0, 0 0, 그쵸? 50, 4, 0, 0, 그쵸? 근데 줄이에요. 올라간 우리 거니까 킬로줄로 올라간 거니까 마이너스 붙여야 돼. 그쵸? 자, 얘가 이제 발열 반응이죠. 발열이니까 델타 H는 발열이니까 마이너스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50 사용량이니까 50.4kJ이라고 해야죠, 그죠? 네, kJ. 이렇게 돼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요. 자, 아까 멈칫한 게 뭐냐면 용액의 온도 변화를 측정할 때는 그 용액의 몰수와 물과 요 용질까지 다 합친 애들의 온도 변화를 재는 거거든. 그래서 이걸 따로 뺄 이유가 없었는데 이걸 계산한 게 얘가 1몰이어서 계산한 거예요, 그죠? 1몰을 해야 되는데 얘는 1몰이 아니기 때문에 1몰일 때에 반응하는 델타 H 값을 구하려고 있었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준 생성 엔탈피. 표준 생성 엔탈피. 자, 그래서 결론은 지금 다 뭐예요? 델타 H. 자, H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자, 지금 뭐야? 실험을 통해서 직접 구할 수 있다. 자, 실험을 통해서 직접 구했죠. 실험을 자, 뭘로? 열량계로 Q는 CM 델타 T를 이용해서 구한다. 자, 근데 요 질량은 용액 전체의 질량이에요. 용액 전체 질량. 근데 아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실험할 때 1몰 갖고 실험을 안 하니까 1몰, 화학 반응식의 1몰을 맞춰줘야 된다라는 개념이 있었던 거네요.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델타 H를 구하는 첫 번째, 실험을 통해 구한다. 두 번째, 여러 가지 데이터를 이용해서 구한다. 자, 이 데이터가 뭐냐면 이제 화학자들이 이미 구해놓은 게 있다는 거죠. 이미 구해놓은 게 있다. 자, 어떤 게 구해놨냐? 이런 거 구해놨어요. 표준 생성 엔탈피. 이런 걸 정의하고 다 구해놨어요. 자, 표준 생성 엔탈피. 표준이라는 의미는 25도씨 1기압이라는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생성 엔탈피라는 것은 자, 1몰이 생성되는데 필요한 엔탈피. 자, 그럼 출발점이 뭐냐 이거죠. 1몰이 생성되는 건 알겠어. 그럼 뭐로부터 1몰이 생성돼야 될까요? 그래서 요 상황에서 뭘 잡았냐? 기준을 잡았어요. 기준. 자, 우리 엔탈피의 기준을 이걸로 잡자. 뭘로? 가장 안정한 호돈소 물질로 잡자. 이렇게 했어요. 자, 가장 안정한 호돈소 물질을 자, 얘가 뭐다? 엔탈피의 0이라고 하자. 자, 엔탈피를 0이라고 하자라고 기준을 잡은 거예요. 원래 엔탈피는 몰라요, 그죠? 우리는 어차피 변화량만 알면 돼. 그래서 우리 뭐 하자? 기준을 이렇게 잡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정의를 알아야 돼요. 표준 생성 엔탈피는 표준 상태 25도씨 1기압에서 그 물질 1몰을 생성시켜야 돼. 근데 어떻게 생성시킬 거야? 그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의 가장 안정한 호돈소 물질을 이용할 거야. 라는 겁니다. 오케이? 복잡하죠? 자, 그래서 델타 HF. 얘가 이제 생성하다는 의미죠, 그죠? 자, 그래서 자, 물의 표준 생성 엔탈피를 구해보자. 그 물은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수소와 산소. 수소의 가장 안정한 호돈소 물질은 수소고 산소지. 그치? 얘를 0으로 잡는 거야. 0으로 잡는 거야. 자, 그래서 델타 HF는 마이너스 285.8. 그쵸? 수소와 산소부터 물은 뭐다? 아래쪽으로 285.8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H2와 O2가 있는데, 얘가 이렇게 어떻게 해요? 얘보다 뭐다? 물이 더 안정하다는 얘기야. 에너지 상태가 더 안정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다? 다 찾아놨다는 거죠. 데이터를 다 찾아놨다는 거예요. 데이터를 이렇게 다 찾아놨다는 겁니다. 자, 표준 생성 원소 물질 가장 안정한 호돈소 물질의 표준 생성 엔탈피를 0이라고 하자라고 기준을 잡은 거예요. 이렇게 기준 잡아요. 자, 그럼 동소체가 있어. 동소체가 뭐죠? 동소체가 같은 원소지만 결합 구조에 따라 성질이 다른 물질들. 그게 이제 흑연, 다이아몬드, 플러렛 뭐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다 C예요. 그냥 C. 흑연, 다이아몬드, 플러렛 이런 거 다 C예요. 자, 다 C인데 뭐가 제일 안정하냐? 흑연이 제일 안정해요. 흑연이 제일 안정해요. 다이아몬드도 흑연보다 불안정해요. 안정하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낮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다이아몬드도 시간이 지나면 흑연이 돼요. 흑연이 돼요. 흑연이 됩니다. 자, 좀 많이 지나야 되겠죠, 그죠? 좀 많이 지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뭐자? 이거 표준 생성 엔탈피와 헤스의 법칙. 자, 얘를 이용해서 델타 H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거야, 계속. 목적은 이거야. 처음에 이거죠. 델타 H를 어떻게 구할 거냐? 자, 실험을 통해 구한다, 데이터를 통해 구한다. 이 데이터의 종류에는 표준 생성 엔탈피라는 개념을 갖고 구한다, 뭐 헤스의 법칙으로 구한다, 또 뭐가 있을까? 결합 에너지를 이용해서 구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계속. 그죠? 자, 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얘기.
자, 그래서 메테인. 자, 흑연이 되고 이 H2 가스. 흑연. 자, 탄소하면 이산화탄소. 자, 나는 자, 표준 생성 엔탈피 H2 산소가 요거예요. 목적이 요거죠. 그죠? 요거를 해야 돼요. 자, 그럼 나는 요 실험 알아. 1번 실험 알아. 자, 요 실험의 에너지 값을 구했어. 자, 2번 실험에서 요 실험 알아. 근데 얘를 구해야 돼. 과정 3을 구해야 돼. 어떻게 하면 돼? 잘 더하면 되나? 어떻게 하면 되죠? 1번식과 이거 메테인, 흑연, 과정 3. 1번씩과 2번씩 다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자, 1번식에서 H2, O2, H2, O2, CO2, CH4. 안 돼. H2. 잠깐만, CH4, 오케이, CH4. 다 더하면 되는 거. 자, CH4를 어떻게 없애요? CH4 가스. CH4를 근데 없애면 안 되지 않나요? 잠깐만, 목적이 뭐냐? 읽어봅시다. 메테인의 연소가 CH4를 성분 원소로 분해하는 과정 1과 각 원소로부터 무리 생성 과정 2, 3을 나눠 생각할 볼 수 있다. 뭘 구하고 싶어? 오케이. 구하고 싶은 건 메테인 연소가 아, 요거. 그쵸. 메테인의 연소반응. 얘가 결과네. 얘가 결과가 아니고 얘가 결과야. 저거라고. 얘를 하고 싶어. 다 더하면 자, 얘를 하고 싶으면 자, CH4가 있고 그죠? 자, 얘가 있고 얘가 있었어. 자, 그럼 얘가 반응물에 얘가 있죠. 그죠? 얘가 다 있죠. 더하면 자, 그다음에 흑연은 없죠. 흑연을 이제 소고시켜야 돼요. 수소와 산소, 이산화탄소물. 이산화탄소 여기 생성물에 있죠. 자, 물 생성물에 있죠. 자, 그러면 얘와 얘를 더하면 이게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다 더하면 저게 나와요. 자, 얘 약분하고 그죠? 약분되고. 잠시만요. 자, 얘가 수소 2개가 약분되고 그죠?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 CH4 플러스 자, 얘 2개 남죠. EO2가 자, CO2 플러스 EH2O가 되나요? 되나요? 똑같나요? 그렇죠. 되네요, 그죠? 되네요. 저렇게 보고 싶어. 과정 1, 2, 3. 1, 2, 3. 다 넣어야 돼. 자, 그러면 1, 2, 3을 더하면 얘가 된다는 거죠. 1, 2, 3을 더하면 얘가 돼요. 1, 2, 3을 더하면 얘가 돼요. 자,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 그렇죠? 델타 H 1, 2, 3을 더하면 X 값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생성 엔탈피. 오케이. 생성 엔탈피로부터 구한다. 오케이. 자, 여기 이제 헬스의 법칙으로 구하는 거, 요 화살표 방향 잘 보시고. 자, 과정 1, 과정 2, 과정 3, 과정 1. 자, 과정 2, 과정 3에서 과정 1, 얘를 더하면 이만큼이 없어지는 거죠. 그죠? 나는 얘를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와 얘를 더해서 얘도 더하는 거야. 만약에 얘 화살표가 아래 방향이면 빼줘야 돼. 그죠? 빼줘야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표준 생성 엔탈피, 화학 반응식에서 반응 엔탈피는 생성물의 표준 생성 엔탈피와 반응물의 표준 생성 엔탈피의 합을 뺀 값과 같다. 자, 그래서 자, 여기 위에 실험의 결과가 이거예요. 이거. 그죠? 자, 이거를 이제 수식으로 델타 H, 우리는 어떤 화학 반응에 메테인의 연소 반응, 자, 이런 게 있었어. 이산화탄소 물이 돼. 자, 물이 돼. 자, 얘가 이제 반응물이고 얘가 생성물이잖아. 자, 얘가 생성물의 표준 생성 엔탈피. 자, 얘가 델타 HF. 자, 생성물. 빼기. 자, 시그마. 델타 H. 델타 HF 반응물. 요렇게. 자, 생성물에서 반응물의 엔탈피 변화의 합을 빼면 자, 요 사이에 엔탈피 변화가 나온다. 이런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도식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간단하게. 얘와 얘를 구성하는 원소와 얘가 구성하는 원소는 당연히 똑같겠지. 화학 반응이니까, 그지? 원자들의 자리가 바꾸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자, 탄소, 수소, 산소들의 가장 안정한 호돈소 물질이 빵이야. 그죠? 얘가 빵이야. 얘도. 자, 얘도 결국은 탄소, 수소, 산소. 이 두 개는 똑같다는 거지. 얘와 얘는 뭐다? 가장 안정한 호돈소 물질은 어차피 똑같아. 그치? 자, 그래서 얘가 뭐야? 얘네들이 이산화탄소와 물이 되는 어떤 생성 엔탈피가 있을 거 아니야. 얘가 델타 HF라는 거지. 그죠? 네. 생성물의 엔탈피. 자, 그럼 얘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어떤 다른 에너지 값을 가질 거 아니야. 반응물의 델타 HF. 그죠? 자, 요 값에서 요 값을 빼면 뭐가 나온다? 차이값이 나온다는 거지. 아하. 그치?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뭐야?
똑같은 원소로부터 만들어지는 거잖아. 화학 반응식이니까. 그래서 가장 안전한 호돈수 물질은 똑같을 테니까 얘를 만드는 표준 생성 엔탈피와 얘를 만드는 표준 생성 엔탈피의 합의 차이 값이 뭐다? 얘와 얘의 델타 H 값이 된다. 라는 의미지. 오케이, 됐습니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생성물에서 반응물을 빼면 된다. 자, H2O 표준 생성 엔탈피는 285.8, 25도씨 1기압.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H2O 리퀴드가 생성되는 반응의 열합 반응식 쓰는 거죠. H2 가스 플러스 O2 가스가 뭐가 되는 거죠? H2O 리퀴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얘가 자, 얘가 생성돼야 되니까 표준 생성 엔탈피는 몇 몰이 만들어져야 돼? 1몰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얘를 기준으로 화학 반응식을 계수를 찾는 거야. 얘가 1몰이 되려면 얘가 얼마가 돼야 돼? 2분의 1이 돼야 돼.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지, 그지? 왜? 표준 생성 엔탈피의 정의가 1몰 만드는 정의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얘가 델타 H는 마이너스 285.8, 델타 H는 마이너스 258.8.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생성 엔탈피야. 얘가 생성 엔탈피야. 야, 이 델타 H가 마이너스 285.8이래. 자, 그런데 25도씨 1기압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자, 물이 생성되는 반응은 표준 생성 엔탈피가 아니고 실제 반응이 뭐냐? 실제 반응은 이제 다 2배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죠? 실제 반응은 이렇게 되는 게 실제 반응식이잖아. 그래서 2배를. 그래서 곱하기 2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지, 그지? 얘는 표준 생성 엔탈피는 이거에 대해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실제 반응물은 이렇게, 그쵸? 2분의 1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죠? 실제 반응은 이렇게 써야 돼서 곱하기 2를 해줘야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합 에너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결합 에너지. 자, 결합 에너지는 뭐냐면 이름이 결합 에너지죠. 자, 근데 이제 한글로는 디소시에이션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글로요? 결합 해리 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결합 해리 에너지. 해리 에너지. 그러니까 영어를 해석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합 에너지는 결합하는데 방출되는 에너지. 결합하면 방출해야 된다 그랬잖아. 결합하는데 방출되는 에너지가 아니라 결합이 분해될 때 흡수되는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름이 결합 에너지지만 실제로 의미는 결합 해리 에너지예요. 결합이 분해될 때 흡수되는 에너지 쓸게요. 결합이 끊어지, 이거 나와 있네. 에너지는 흡수하고 형성될 때 방출한다. 자, 그쵸? 자, 여기 정의가 이거죠. 공유결합을 뭐야? 끊는 거야. 자, 이름이 결합 에너지인데 사실 끊는 거야. 그죠? 자, 결합 해리 에너지. 두 원자 사이의 공유결합 1몰을 끊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결합 에너지라고 합니다. 1몰입니다. 항상 기준이 1몰을 끊는데. 자, 끊으려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를 흡수해야죠. 그죠? 흡수해야 되니까 델타 H가 양수 위로 올라가야 돼요. 흡수할 때. 그죠? 흡수해야 돼요. 자, 그럼 끊어진 물질은 원자 상태니까 당연히 불안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불안정. 자, 얘가 다시 결합하면 에너지를 방출하고 이 차이 값은 똑같을 겁니다.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얘도 뭐다? 얘도. 자, 이런 걸 다 구해놨다는 거야. 자, 1몰을 끊을 때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들어가는지를 얘가 화학자들이 다 구해놨다는 거야. 다 구해놨다는 거야. 구해놨어. 자, 그죠?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여기 나왔어요. 자, H2 플러스 Cl2가 EHCl이야. 자, 그러면 H2의 값이 H2의 결합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결합 에너지 뭐 E1이라고 할게. 얘의 결합 에너지 E2가 있을 거 아니야. 얘의 결합 에너지 E3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 자, 일단 얘가 뭐 어떻게 해야 돼? 얘가 자, 화학 반응이란 게 뭐라 그랬어? 얘가 끊어져야 돼. 그죠? 그러면 E1이죠. 이거 맞죠? 그죠? 이게 결합 해리 에너지라고 했으니까 결합 에너지라고 했으니까 얘 두 개를 더해요. 그죠? 끊는데 흡수한 에너지야. 자, 얘는 뭐야? 다시 합쳐지죠. 자, 그럼 얘는 결합 에너지가 아니고 빼야 돼요. 그죠? 빼야 돼요. 자, 그러니까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 합,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 그러면 여기서 델타 H는 뭐라고 해야 돼요? E1 플러스 E2. 시그마 결합 에너지, 디소시에이션의 D라고 씁니다. 자, 결합 에너지의 반응물이에요, 생성물이에요? 얘는 반응물이에요. 빼기 생성물이에요. 뭐냐? 이제까지 다 델타 H는 생성물 빼기 반응물이에요. 낮은 값 빼기 처음 값이야. 근데 결합 해리 에너지는 이름이 결합이지만 결합 해리야, 반대야. 그래서 반응물에서 생성물을 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델타 H를 구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자, 뭐 델타 H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과학자들이 여러 개념을 정의해서 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적용해서 델타 H 값을 구하라 라고 나올 것이다 이거죠. 그죠?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 결론. 전체 반응 엔탈피는 자, 뭐죠? 자,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 빼기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를 해야 된다. 이거 나오죠. 그죠? 자, 이게 총체. 자, 항상 생성물 빼기 반응물인데 결합 에너지만 반응물 빼기 생성물이다. 그죠? 반응물 빼기 생성물이다. 이걸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자,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물의 종류와 상태, 생성물의 종류와 상태 같으면 반응 경로에 관계없이 반응 엔탈피의 총합은 일정하다. 이걸 무슨 법칙? 헬스 법칙. 자, 어디서 표시하시오? 헬스 법칙을 이용하면 자, 그쵸? 일산화탄소 그죠? 생각나죠? 실제 화학 반응을 해서 얻을 수 없는 값을 얻을 수 있어요. 화학 반응에서 처음 상태, 나중 상태 같은 경로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죠? 경로와 관련이 없어요. 경로가 달라지면 반응 엔탈피 안 달라져요. 그죠? 안 달라져요. 화학 반응의 반응 엔탈피는 자, 화학 반응의 반응 엔탈피는 생성 엔탈피 뭐 생성물 빼기 반응물이야. 나중값 빼기 처음값이야. 자, 생성물의 표준 엔탈피에서 반응물의 표준 엔탈피를 뺀 합과 같습니다. 자, 기체 상태의 분자를 구성하는 두 원자의 공 1몰 얘를 결합 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결합 에너지의 의미는 뭐야? 결합을 끊는 거야. 결합시키는 게 아니야. 그게 반대 개념이다. 요거 주의해라 라고 했죠. 자, 그래서 자, 다음 시간에는 자, 오늘 한 것도 한번 짧게 정리를 하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